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북한이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무덤 평양 단군릉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평양시 강동군 대박산 기슭에 위치한 단군릉을 재정비하며 성역화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보수공사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선 대규모 정비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능 주변 바닥에 깔린 판석을 새롭게 정비했는데 그 면적만 1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참배객들이 이용하는 189개의 층계단돌 또한 전면적인 대보수를 거쳤습니다. 이와 함께 능을 감싸고 있는 약 10만여 제곱미터의 광활한 잔디를 깎고 다듬어 단군릉 특유의 웅장한 경관을 한층 더 부각했습니다. 북한은 시설물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단군릉 본체는 물론 능 개건 기념비와 석인상, 그리고 능의 내 모서리를 지키는 조선범 돌 조각상 등을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진 단군릉 관리소장은 능 안에 안치된 단군과 그 안에의 유골은 습기 방지를 위한 최신 자동 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영구 보존되고 있다고 밝혀 유골 보존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준공 31주년을 맞은 단군릉은 북한이 지난 1993년 단군 부부의 인고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인 1994년 대규모로 조성한 곳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45정보, 즉 13만 5천 평에 이르며 크게 기념비 구역, 석인상 구역, 중심 구역으로 나뉩니다. 석인상 구역에는 단군의 4아들과 8명의 측근 신하들의 조각상이 도열해 있으며 중심 구역 무덤 칸 유리관에는 단군 부부의 유골이, 정면에는 단군의 화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처럼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단군릉을 관리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군을 실존 인물로 확립하고 평양을 중심지로 부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 정권이 한반도 역사의 시작인 고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체제 유지와 관련해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은 단군뿐 아니라 환국, 배달, 고조선의 삼성조 역사를 모두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중국이 조장한 중화 패권주의 사관과 일제가 조장한 식민사관의 노예 역사관에 빠져 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북한의 단군릉에 대한 대대적 보수는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시원 문화의 원형 회복에 대해 남북한 모두에게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국제안보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이후 70여 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위성 발사는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경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우주 잔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5년 2천여 개였던 활성위성은 10년 만에 5배 이상이 늘었고 그만큼 임무를 마친 로켓, 고장난 위성, 충돌 파편도 궤도에 계속 남아 우주의 안전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텐궁 우주정거장에서는 우주 쓰레기 위험이 현실이 됐습니다. 귀한선 선저우 20호가 파편과 충돌해 우주비행사 3명이 9일간 발이 묶였고 결국 6개월 뒤 돌아올 예정이던 다른 우주선을 앞당겨 귀환시키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귀환 계획까지 흔드는 사례로 우주 환경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CSET 분석에 따르면 현재 10cm 이상 우주 쓰레기의 95%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서 나온 물체입니다. 특히 중국은 저궤도에서 가장 많은 파편을 남긴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우주 쓰레기 증가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위성 요격 미사일 실험입니다. 2007년 중국의 요격 실험으로 생긴 4,400여 개 파편 중 2,465개가 아직 궤도에 남아 있으며 이는 전체 우주 쓰레기의 약 19%를 차지합니다. 현재 더 큰 위협은 우주에 방치된 로켓입니다. 중국 창정 6A는 단일 기종에서 1,277개의 파편을 남겼고 미국의 델타1, 아틀라스 5,
러시아의 SL-16도 수백 개의 파편을 생성했습니다. 국제우주대회가 발표한 가장 위험한 우주물체 50개 중 88%가 로켓 본체였고 상당수가 러시아와 중국 발사체였습니다.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중국의 거왕, 첸판, 미국의 스타링크와 아마존, 유럽의 군집위성 프로젝트 등으로 향후 5년간 최대 7만 개의 저궤도 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중 한 개라도 충돌 사고를 일으키면 파편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캐슬러 증후군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시속 27,000km로 날아다니는 1cm 파편만으로도 위성을 마비시킬 수 있어 피해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한 번 생기면 제거가 어렵고 자연 소멸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우주 개발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우주 환경의 위기라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국내 대표 제거업체인 오리온과 롯데웰푸드의 러시아 사업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경제 제재와 수출입 통제, 투자 자금 차질 등의 이유로 러시아 시장에서 잇따라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두 기업은 초코파이를 앞세운 K스낵 돌풍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온은 올해 러시아 매출이 국내 제거업계 최초로 3천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리온 러시아 법인의 올해 1월에서 9월 매출은 2,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공장 가동률은 117.6%까지 치솟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증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리온은 트베리 지역의 신공장동을 착공하고 초코파이와 파이, 비스킷, 젤리 등 16개의 생산 라인을 추가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 역시 러시아 법인의 매출이 올 3, 4분기까지 78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3.7% 증가했습니다. 빼빼로와 빙과류, 초코파이 등이 고르게 판매량을 견인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중인 제품군이 러시아 소비자층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들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선전하는 배경으로는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전략이 꼽힙니다. 전쟁 장기화에도 현지 생산 체계를 꾸준히 유지한 점도 영향이 컸습니다. 오리온은 잼을 넣은 초코파이, 캐러멜 맛 등 러시아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적극 출시했고 롯데웰푸드도 바나나, 딸기, 치즈맛 제품으로 선택폭을 넓히며 포트폴리오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에서도 확산된 한류 인식과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시너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의 초코파이 인기가 매우 높아 공급이 부족할 정도라며 대러 제재로 자금 조달과 수출입에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현지 생산 기반을 유지한 기업들은 투자를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는 K푸드는 현지 점유율과 인지도가 이미 높아 철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산 판매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기업에 비해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한류 영향력도 커지면서 K푸드 소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한층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나바라 대학 페트리시오 몰레로 박사 연구팀은 전 세계 7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장기 코호트 연구 2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평균 5년에서 15년에 걸친 추적 결과 식사의 질 자체가 우울증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생선처럼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과 혈압 조절용으로 개발된 DASH 식단의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식이섬유, 비타민, 오메가3, 지방산 등 항산화, 항염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풍부해 뇌 건강과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해 기분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이 같은 경향은 기존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나바라 대학 마르티네스 곤잘레스 교수 연구팀은 건강한 식단을 충실히 따를 경우 우울 증상 위험이 약 28% 감소하고
생선 섭취만으로도 12% 낮아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해당 교수팀이 10,000명을 4년 5개월간 추적한 이전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한 그룹의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았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두 가지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일과 채소, 올리브유, 생선 등의 풍부한 영양소는 신경 세포 기능과 성장을 돕는 신경 영양인자를 높여 뇌의 회복력과 스트레스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둘째,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해 뇌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도 보고됐습니다. 실제로 올리브유는 세로토닌 시스템에 영향을 주며 오메가3 지방산은 중추신경계 신호 전달을 안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그동안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잘 알려졌지만 점차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중요한 예방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건강한 식단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 인과성을 더욱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식단이 이미 발병한 우울증의 치료제가 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뚜렷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우선이며 식단은 예방과 보조적 관리에 의미가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